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헬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을 캡틴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져야지 구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 돈이 돈을 벌어 어느 순간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돈을 위해서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뭐 당장 뭐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이 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위해서 회사를 안 다니면은,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다니는 거면은 회사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모든 투자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하지 않는 투자는 모두 뭐다? 네, 도박이죠, 도박.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시고 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2008년도에 서프라임 위기가 났었죠. 그때 이제 부동산이 폭락을 했었어요. 쭉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래서 한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모든 시장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처럼 막 오르면은 너도 나도 관심을 갖죠. 근데 반대로 폭락하면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내일의 금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향후 가치를 받을 저평가된, 이게 중요하죠.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든 저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돈을 잃을 걱정도 없고 돈을 벌 확률도 올라가죠. 그래서 그때 먼저 찾은 곳이 이제 광명이에요. 네, 하안 단지. 그래서 하안 단지도 10단지에도 있고 뭐 6단지도 있고 굉장히 좋은 데가 많아요. 비슷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6단지가 제일 좋아 보였고요.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생각보다 가까워요. 근데 경기도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경기도라는 그 다리만 건너면은 경기도고 다리만 건너면 서울이죠.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서울 구로 쪽은 좀만 들어가도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평단가가 낮았으면 낮았고 못 사는 동네라는 인식이 있었죠. 예전부터 광명 쪽은. 그래서 아파트로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쪽이. 그래서 살기 당장 불편하다는 뭐 주차 공간도 적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용적률은 150% 정도. 용적률이란 말을 모르시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고요. 다 요즘에는 네이버로 찾아보면은 다 나오죠.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 그래서 향후 10년 정도 기다려서 재건축한다면 최소한 대출 이자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 가치가 100% 이상 뜬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도 1년에 5% 정도만 어,
5% 정도의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대출 이자가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광명에서 주거로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부동산은 투자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주거를 하면서 기왕이면은 굳이 전세를 살지 말고 좋은 부동산을 찾아서 그냥 월세 전세도 아끼면서 그 투자도 하자라는 기분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살다가 더 가치 있는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샀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자기 시간을 쓰면서. 네. 그래서 그때 찾은 게 이제 목동 11단지였어요. 그래서 목동 11단지는 용적률이 120% 정도로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 연한도 더 짧았어요. 네, 광명보다. 그래서 더 빨리 될 거고 훨씬 대단지죠. 그리고 동시에 재건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양천구의 그 재건축 계획을 문서를 찾아서 봤었는데 동시에 뭐 재건축하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동시에 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14단지라는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죠. 왜냐면은 아니죠. 11단지. 11단지는 분양 당시에 이제 임대로 제공된 단지여서 사람들한테 못 사는 단지라는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산다? 뭐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그런 게. 그래서 가장 외곽 단지이고 이렇게 끝에 있죠. 끝에. 목동 1, 2, 3, 4, 14 하면서 가장 끝에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가 가장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투자에서는 항상. 딴 단지는 지하철이랑 가까웠었는데 11단지가 가장 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도 교통을 해소해 줄 거를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 사거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경정철 같은 것이 생긴다라는 기사도 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샀을 때는 그런 기사는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결국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거를 잘 판단해야 되죠. 여기는 교통이 머니까 네, 저평가 됐지만 나중에는 해소될 것이다 라는 그런 네,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저평가됐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나왔고 그래서 또 장점이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에 큰 산이 있어요. 뒷산이 있어요. 그래서 녹지도 굉장히 많고 바로 옆에 뒷산이 있어서 등산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등산을 많이 했고요. 뭐 차 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등산하러. 그래서 결론적으로 11단지를 구입해서 다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무도 많고 유흥시설이 없고 이제 그런 데서 마침 또 그때 이제 이사한 다음에 결혼하게 돼서 아이들을 결혼하기 전부터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10년 이상 집을 사자라는 계획에서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샀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11년도 12월에 2.1% 2억 대출을 빌려서 4억 4천 정도에 구입했죠. 그래서 20년 8월 이 문서를 쓴 게 20년 8월이거든요. 그때 벌써 14억에 거래됐죠. 네, 그래서 원금 따지면은 8년 만에 이게 원금 2억 4천이 이제 12억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돈이 14억 있고 살 건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하겠죠. 이게 저평가된 건가? 저는 굉장히 망설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저평가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구입 당시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야, 너 그거 10년 어떻게 기다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거기 얼마나 주차도 힘들고 목동이 진짜 힘들거든요. 주차가 힘들고 뭐 당장 편한 데 살지 집도 오래되고 그랬던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답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살련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후로 4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투자가 중요하죠. 그게 결국에는 틀리지 않아요, 절대. 예. 설령 틀렸다고 해도 기다리면은 폭락은 거의 오지 않죠. 예. 이미 저평가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이 근데 지금은 거의 없죠. 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사실은 이제 팔 계획이었는데 이제 지금 뭐 주거라든지 가족들의 주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이 바뀌면은 바로 저는 팔 거고요. 더 이상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네, 부동산에 대해서 뭐 투자 자체도 저는 굉장히 주거용 아니면 사실은 투자하기에는 좀, 네,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산업에 쌀이 되고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기회도 장기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평가됐잖아요.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업은 계속 나오고 인류는 항상 좋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기업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투자든지 남들한테 휩쓸리지 말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처럼 반드시 정해져 있잖아요. 언젠간 재건축 할 거야, 반드시. 근데 그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목동을 예를 들면은 그때 제가 산 게 27평이었는데 이거를 그 재건축까지 기다리면은 물론 추첨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계획된 거로는 최소한 50% 이상 그 평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용적률 계산하면은 추가 투자 없이 50% 상승된 평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10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그때 4천이었지만 이거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대충 뭐 30평대 후반이면은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10년 기다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편으로 만들면은 반드시 시간을 승리한다. 그때도
10년 어떻게 기다리나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금방 시간이 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운도 잡을 수 있는 자만이 잡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운이죠,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빨리 집값이 오르리라는 건 당연히 예상 못했죠. 운이었지만 그것도 산 사람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기회는 코로나로 인한 기회였죠. 모든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막 떠들고 주식시장 폭락됐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 정채진 씨는 가장 바닥에서 폭락해서 가장 바닥에서 흥분된 어조로 말하고 있었어요. 매수에 대한 지금 살 때다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기회를. 그리고 두 번째로 네. 공부를 해야 확신이 생기고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폭락이 와도 어떤 종목을 살지 어떤 거를 팔지 모르잖아요. 이 가격이 싼지 이 가격이 비싼지 알아야지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 평가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결국에는 공짜가 없어요. 절대. 주위에 친구들이 알려주는 종목 이런 거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에 팔아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감이 없죠. 그거는 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지 시간만 죽이면은 좋은 회사로 갔지. 이거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모두 다 보다 투기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지금 투자인지 투기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는 아주 많이 지나갑니다. 아까도 대표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아니어도 횡보장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좋은 회사들이. 그래서 좋은 제품을 쓰거나 보면은 내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를 조사를 하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당장의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일 주가는 절대 못 맞추고요. 이번 달 주가도 못 맞춰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1년 후, 2년 후 그 회사가 어떤 모습을 할지 그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것만 정확히 하면 돼요. 당장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단타로 하려고 하면은 도박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너 왜 삼성전자 샀니? 너 왜 이마트 샀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삼성전자가 대표주잖아. 잘 될 것 같아. 반도체가 잘 팔린대.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은 반도체가 한참 폭락이고 한참 턴어라운드 시작할 때 샀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미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이미 반도체를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것 같다. 반도체 시장을 예측하려면 굉장히 이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다 확인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가슴에 다시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솔직히 그런 건
못한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품을 써보는 것은 기본이죠. 저는 뭐 화장품 하자면 예를 들면 화장품 사보고 써보고 네. 경쟁회사 화장품도 써보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업계 사람들도 만나봐야 돼요. 뭐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만드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친구한테 너 화장품 회사 다닌다면서 요즘 뭐가 잘 팔리니? 뭐 그 회사 어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회사에 직접 가서도 탐방도 하고 최대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측인지 확신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쓸수록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나중에 좀 더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따로 실전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